외상성 뇌출혈 사고를 겪었었습니다. 뇌손상이 이미 발생되었던 상황 약 일주일가량 중환자실에서 지냈어야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빌려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실패와 성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전 동의하진 않습니다. 기적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내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하루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런 눈이 떠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 사람들을 발견하면 오늘 비록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공학을 좋아하던 공대 찐따로 살아오다가 큰 사고를 겪고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된 이후에 연구라는 방법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환자들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지금은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공학에서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과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의사과학자 트랙을 밟고 있는 이진규라고 하는 사람이고 30대 청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수학에만 좀 미쳐 살았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이 제 진로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수학 경시대회에서 좋은 상을 받아서 이제 과학고등학교에 특차로 진학을 하게 됐고, 대학교 전공은 화학공학으로 전공을 했고요. 그쪽 방향으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던 중에 대학원에 진학도 고려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혼자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부분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계속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부만 해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보상으로서 크게 두 가지라고 이해를 했는데 돈 혹은 명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과 명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저는 제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잘하는 타입이었고 공부도 나쁘지 않게 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좋은 기업에 혹은 대기업의 이제 임원이나 성공한 자리에 제가 앉아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그 이후의 삶을 탄탄대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 혹은 받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했던 큰 견적이었던 것 같고, 저한테는 목표가 너무도 뚜렷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지체함이 없었고 속도를 늦출 이유가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마치 롤러코스터가 일시정지한 것 같은 날이었는데요. 롤러코스터는 출발을 하면 목적지까지 달리는 것 말고는 사실 옵션이 없습니다. 일시정지하는 순간 롤러코스터는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롤러코스터가 일시정지 했을 때만 보일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던 순간이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인턴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을 때 무렵이었는데, 그때 연구실 회식이 있었고 그 회식에서 과음을 한 상태에서 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되게 큰 사고가 있었고, 사고 때문에 12시간가량 혼자 방치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외상성 뇌출혈 사고를 겪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12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 때문에 저는 아주 위험한 상태였었고, 정말 기적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연구실 선배들에게 발견이 됐고 덕분에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으나 이미 저는 의식이 없고 뇌손상이 이미 발생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일주일가량 중환자실에서 지냈어야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채로. 제가 눈 떴을 때는 사고가 나고 나서 10일이 지난 이후였는데요. 갑자기 눈 떠보니까 하얀색 천장이었고 옆에는 엄마가 자고 있고 내 몸은 펑퍼짐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놀라는 마음에 슬리퍼 지질 끌고 가서 화장실에서 제 모습을, 스스로의 모습을 봤는데 머리는 빡빡이었고 눈은 이렇게 감고 있었고 말이 잘 안 나오는 상황에다가 왼쪽 팔다리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점프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점프가 안 돼가지고 뭐야 이거 왜 이래, 무슨 꿈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병실로 돌아와서 제 말을 붙잡고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들어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처절한 사투를 했고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시간들이 많이 지나왔고 그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의식을 회복을 해서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도 의사 선생님 혹은 간호사 선생님들 붙잡고 나 지금 논문 읽어야 되는데 나 빨리 연구실 돌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막 억제가 안 되니까 막 쌍욕을 뱉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이거 억제대를 풀어가지고 막 도망가려고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시간도 지나오고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혹은 어찌 보면 출발선보다 더 뒤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스스로가 갑작스럽게 떨어졌다는 것을 마주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눈 감고 잠든 이후에 내일 아침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사실 20대 초반의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수많은 신경학적인 장애를 갖고 있게 되어버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무섭다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기분이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무서움, 두려움이 엄습했던 시간들이었고 그 다음에 느꼈던 시간들은 후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회가 느껴졌던 이유는 제가 그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제가 정해놓았던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한 좋은 학벌이나 좋은 직업, 좋은 성적, 사람들로부터 평판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만족을 주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쫓던 것들이 전부는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큰 후회가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후회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의 단서, 근거들을 조금 더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찾아보기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제 맘대로 잘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른쪽 눈은 감겨져 있었고 그리고 유아적인 어떤 정신 상태도 사실 동반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시나브로라는 말이 잘 어울릴 만큼 조금씩 나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제가 매일같이 재활치료실에 가가지고 이제 운동도 하고 자극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언어치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면은 아주 더디게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나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 과정에서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 주변에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들 그들의 지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제가 잘 나왔습니다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고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더 회복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엄마와 아빠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어서 평상시에 생업을 한 분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입원실에서 동거동락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누나도 저랑 같이 항상 팔짱 끼고 재활치료실 가가지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같이 운동하고 같이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 안에서는 루루라라라로로 하면서 막 말하는 연습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제 인생의 그때 당시 낙이 뭐였냐면 누나랑 누나 손잡고 1층 매점 내려가서 초코땡 사 먹는 거였습니다. 그거 먹으면은 진짜 인생의 스트레스가 다 날라가요. 지금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울까지 병문안을 와주셨고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가장 큰 갈급함이 뭐였냐면 내가 이러다가 내가 원래 속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 아닐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눈도 안 돌아오고 팔도 안 돌아오고 머리도 안 돌아오는데 내가 갖고 있었던 사회 친구들, 관계들마저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었는데 그런 걱정들로부터 저를 안심시켜주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감겨져 있었는데 눈이 떠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눈 동자가 돌아가 있어서 물체가 2개로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로 보이기 시작을 했고 이 왼쪽 팔다리가 조금씩 잘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조금은 어눌했던 발음이 온전하게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정말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세상에 그냥 주어진 것은 없구나. 너무 뻔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빌려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내가 빌린 이 1분 1초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빌려준 사람의 몫일까, 의지일까? 그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100%는 못하더라도 내가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의 방향이 조금 더 틀어지게 되었고 그 전에 제가 도달하고 싶었던 목표치가 이렇게 옮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다른 목적과 다른 방향성, 다른 기분으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 이전에 제가 바라고 있었던 제 삶의 모습, 그리고 도달하고 싶었던 목표점, 그런 것들을 갖고 살던 저의 스스로를 일진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과 다르게 새롭게 태어나서 두 번째 인생을 빌려서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을 이진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일진규에서 이진규로 변화하게 된 그 기점에서 저는 약 1년 정도 혼자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에게 주어진 1분 1초를 빌려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이었고,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작은 도움을 줬기 때문이 그것들이 합쳐져서 저에게 이렇게 큰 회복이라는 것으로 다가왔을 텐데, 지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 속에 혹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도 그들에게 조금 더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것의 방법으로서 의사도 있을 수 있고 공학자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원래 의사를 생각을 했었으나 이제 의사로 할 수 있는 것에는 내가 일생에서 만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몇 명일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많아야 뭐 수십만 명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공학으로 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은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어차피 보너스 라이프 사는데 두 번째 베팅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학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공학을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나름대로 정말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그것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웠지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은, 내가 진짜로 환자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이를 제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타적이게도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의사에게만 허락된 되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이렇게 된 바에는 의사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석사 졸업하고 의대로 틀게 되었습니다. 항상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대를 가기로 마음 먹었던 그 부분에 대한 갈급함, 이제는 환자를 조금 만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의료 혹은 임상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 외의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치료해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공학적인 관점으로 환자의 임상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계속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저 스스로가 준비가 되었나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이 공학을 공부함으로써 제가 처음 생각했던 그런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박사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넉넉한 아저씨가 되는 게 꿈입니다. 네, 넉넉한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 넉넉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살면서 넉넉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고요.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라는 창고 안에 많은 자본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많은 자본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저라는 창고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이야기, 그리고 흘러들어오게 된 상황, 그로부터 그것들을 흘려보내 주신 그 원천, 존재에 대해서 더 드러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연구도 있을 수 있고 창업도 있을 수 있고 사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업이라는 툴이 가장 저의 그 그릇을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에게 값없이 흘러들어온 이 1분 1초의 시간, 혹은 그로부터 발생되는 수많은 가치들을 효과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쉽지는 않은데 스스로에게 다짐하려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실패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실패와 성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과정과 성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아니고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순간 실패 너머의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감사와 사랑이 충만하다면 모든 실패는 과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의 끝에 내가 기대한 성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형태 혹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것만큼 가장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의사고 너 직업 괜찮고 이제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라고 당연히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폭력적인 말을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 더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주변에 있는 넉넉한 사람이 누굴지를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스로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적을 경험하고도 기적임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적은 없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그런 넉넉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누구나 다 그런 존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존재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발견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적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내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하루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런 눈이 떠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 사람들을 발견하면 오늘 비록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의과대학교 때 산부인과 수업을 들을 때 했었던 생각인데,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280일 정도를 불안에 떨면서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있다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신호가 내려와서 이제 쭉쭉쭉 하면 이제 배에서 짜거든요. 그럼 이제 엉덩이가 밀려나는 거죠. 이제 막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주 웃기더라고요. 어깨를 들썩들썩 해줘야 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야 됩니다. 아기가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 좁은 엄마의 그 통로를 지나가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적당한 타이밍에 또 엄마가 밀어내줘야 되고 아기가 끄덕끄덕 해줘야 되고 밑으로 잘 내려와줘야 되는 그 시간들을 지나와야 되거든요. 정말 기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엄마가 마침 또 합병증 같은 게 없어야 되고 기저질환도 없어야 되고 열도 안 나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하나의 생명이 오롯이 탄생하는 건데, 우리 모두가 그 과정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기적 같은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엄마의 산도를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뿐인가요? 끝나고 나서 하루하루 살아났고 숨을 쉬었고 심장이 뛰었고 두 다리로 걷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의 연속의 결과에 지금 우리의 오늘이 있고 지금의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너무 많은 기적들의 연속의 끝에 서 있는 나인데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인 것 같아요. 내일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심지어 주변에 그런 고마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인 것 같아요.